네, 오늘은 새로 개편되는 수학 교과서에 대해서 이 수학 교과서를 집필을 책임지고 하셨던 박만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녀와 수학으로 대화하기 말랑말랑 수학회화입니다. 저는 동아사이언스 정한길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수학동화 최은혜 편집장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기대 수학교육과의 박만구 교수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새로 개편될 수학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교수님께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수학 교과서가 어떻게 개편되는지까지 내가 알아야 돼?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교과서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아시면 나중에 이제 자녀분들이 수학을 학습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춰보시면 예전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하고는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앞에 교과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사실 저 초등학교 때 보던 교과서랑도 이미 너무 다릅니다. 저 때랑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색깔부터, 표지부터가 색깔이 너무 예쁘죠. 맞아요. 색깔 너무 예뻐요. 정말. 그러니까 여기 집필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 박만구 교수님 집필 책임자로 제일 크게 사진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 어린이 수학동화 자문해주신 선생님들도 여기 참여하셨습니다. 네. 어린이 수학 동화가 이렇게 또 대단한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지뿐만 아니라 안에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지난해까지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단 한 가지 교과서만 있었다면 올해 바뀌면서는 검정교과서, 그러니까 출판사들마다 다 다른 교과서를 만든다는 게 큰 차이점이죠. 국정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과학과 수학을 관할해서 전국적으로 집필진과 연구진을 모아서 교과서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프로세스는 비슷하지만 이제 검정 같은 경우는 원하는 출판사에서 팀을 꾸려서 그 팀에서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여러 교과서를 만들어서 선택을 해서 쓰는 검정 교과서 시스템이었고요. 초등학교는 그동안 이제 한 종류만을 가지고 교과서를 썼는데 올해부터 3, 4학년부터는 10개 교과서 중에서 선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교과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전에는 전체적으로 이 맨 앞에 있는 단원의 표지를 뒤에 있는 그 차시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 건지 그 내용들을 군데군데 넣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동시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 안에 수학적인 아이디어도 좀 녹여 넣으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장치를 넣으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교과서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작하신 천재 교과서에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좀 강조점을 주셨을까요? 아이들이 이걸 왜 풀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래서 이게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풀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 받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6가지의 삶을 주제로 해서 각 단원, 6개 단원을 이제 골고루 접목을 시켰습니다. 교과서에서 삶을 다룬다는 그것도 그 수학 개념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좀 녹여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단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았던 것이 스마트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미래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이루어질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가능한 이제 흥미를 갖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지금보다 더 복잡한 사회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올바로 판단하는 능력, 또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수학적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많은 복잡한 그런 조건 안에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돕는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 수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강조하는 경향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학
교육에서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서 교과서 곳곳에 그런 것들도 이제 적절하게 녹여 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교육 과정이 또 개정이 돼서 교과서가 몇 년 후에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또 바꾸는군요. 사회가 바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2022년 올해 하반기에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교과서들도 또 바뀌게 됩니다. 올해 교육과정이 바뀌면 2024년에 1, 2학년 교과서가 현장에 바뀐 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또 바뀐 교과서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총론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뭐 요즘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교육이나 또는 직업에 대한 그런 교육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와 같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 교과서를 활용해서 뭔가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 교과서에 보면 발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 그 자녀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답을 얻게 돼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이 풀 수는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수학적인 생각을 자기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든 좋다라는 그런 태도로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고 부모님도 같이 생각을 나누시고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수학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거 얘기해 볼 사람 그럼 막 책상 위에 올라가서 저 시켜주세요 막 책상 위에까지요? 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서 5, 6학년이 되면 거의 손을 들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계산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아이가 얘기를 하고요. 들어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수학회화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데 좀 구체적인 어떤 교구나 혹은 구체적인 놀이 방법이 좀 제시가 되면은 얘기를 편하게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학습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개발했던 교과서에도 보면 창의 놀이터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을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간단한 놀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놀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부분 강점이 있는 것이죠. 거부감을 많이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여주신 페이지를 보면 보드게임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놀이 활동을 통해서 또 수학에 대해서 접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른이나 뭐 아이나 놀자고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공부하자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싫죠. 수학 교과서를 만드실 때 어떤 교수님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교과서 안에 많이 녹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수학 교육이란 혹시 어떤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수학에서는 좀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거라도 풀어서 맞추면서 굉장히 희열감을 맛보게 하고 성공 경험을 맛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복잡해지더라도 그런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학습해 나가면 아이들이 좀 더 복잡한 수학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학은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못 풀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못 풀지만 이걸 한번 풀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2, 3일 지나서 그 문제를 풀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어떤 희열감이나
성공 경험들을 네. 자꾸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 네, 오늘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궁금증이 많이 모이면 그것을 또 대신 해결해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수학으로 대화하기 말랑말랑 수학회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